정정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개원이들 측면에서 보면요, 시스톨릭 때 뭐뭐가 들리는 질환은 쉽거든요. ASMR 그냥 청진기 대보고 뭐뭐가 들리면 보내면 됩니다. 근데 다이어솔 때 뭐뭐가 들리는 질환에 대한 에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MS는 점점 줄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AR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AR에 좀 더 MR보다 많은 시간 비중으로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 심초원파크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네이티브 밸브라 리거지테이션을 평가하는 거고, 결국 AR이 생기는 기전은 에오틱 밸브 커습에 문제가 생겨도 하지만 그 위에 연결된 에올타에도 문제가 생기면 AR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밸브적으로 보면 콘제니탈하게 바이커스피드, 그 다음에 엔도카다이티스, 디제네티브, 트라우마틱, 유마틱이 있을 수 있고, 에오틱 루트를 침범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AR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들이 밸브랑 루트를 인볼브하고 어떤 거 루트로 인볼브, 이런 거를 정리를 제가 강의록에 잘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나중에 그럴 수 있구나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개의 표로 정돈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ASA 가이드라인 보면은 AR이 생기는 기전을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타입 1은 커습이 정상입니다. 아니 이것처럼 아예 퍼포레이션이 되거나, 근데 에올틱 루트나 에올타가 늘어나면서 이 틈새가 벌어진 일종의 펑셔널 AR 같은 기전을 말하는 거고요. 타입 2는 커습의 프롤랩스입니다. 타입 3는 커습의 리스트릭션에 일단 류마틱이나 이런 바스큘라이티스 같은 기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원이 선생님께서 이런 퀀티피케이션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더리트 이상이면 전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AR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LV가 커져 있다? 무조건 이건 시비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컷은 몰포로지가 상당히 파괴돼서 틈새가 많이 벌어진다? 이것도 AR이 꽤 심할 것 같으니까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2D에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래서 조플러 Z에 대해서 보고, 프레셔 타임, 디생유서 플로우 리버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개원의 선생님 보셔야 될 건요, LVOT 다이미터 대비 Z의 위드스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 미만이면 마일드고요, 65% 이상이면은 이제 시비어인데요. 요거를 크로스 섹션의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 에어리어 레이시오가 5% 미만이면은 마일드, 60% 이상은 시비어. 또 요건 아마 개원인 선생님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걸 좀 해보시고, 또 비나 콘트랙타 위드스를 잴 수가 있죠. Z를 펴서 위드스를 잴 정도라면 피자 그리고 리거치턴트 오르피스 그 밑에 가장 좁아지는 부분인 비나 콘트랙타 위드스를 재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비나 콘트랙타 위드스는 굉장히 세미 퀀터터티브한 지표거든요. 6 초과면은 시비어, 3 미만이면 마일드, 그 중간에 약간 오버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mm 이상 되는 비나 콘트랙타 위드스를 보인다면 전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프레셔 타임도 권장을 하지만 500 이상의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거는 수프라스터널 노치 뷰에서 디센딩 소라식 에올터를 바라보고 서브클라비 아테리가 보이는 이 뷰에서 PW 도플러 시그널을 잡아서 이렇게 홀로 다이어스톨 때 리버설 플로우가 보이면 저희가 at least moderate AR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전원을 보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홀로다이어스 리버설의 TVI 값도 되게 중요한데, TVI 값이 13 이상이면 12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압도미널 에올타에서 홀로다이어스 리버설이 보이면 이거는 거의 12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당연히 전원을 하셔야 되겠죠. 홀로다이어스 리버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래서 AR이 이렇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에서 6개 지표 중에 4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1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지표가 하나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6개 중에 4개 이상이면 10여기 때문에 개원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려우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죠. 저희 서너그래퍼가 보고 선생님 이건 마일드 AR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리뷰를 하다 보니까 Z를 쇼이스 보면 조금 마일드보다 많아 보이나? 그리고 AP가 롱을 봤더니 Z 위드스가 생각보다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로브를 다시 잡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비나 콘트랙터 예스가 한 3.5 정도 되는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AR인데, 결론적으로 AR이 어려운 이유가 마이트랄에 비해서 커습이 3개이기 때문에 이런 피자랑 비나 콘트랙타 디지털 데이트를 한 플레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강조를 하는 게 AR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Z를 한 화면에 담는 연습부터 하자는 거죠.
이렇게 마일드 AR처럼 굉장히 보이지만 제치를 잘 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일드보다 많은 AR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전형적인 유마틱 AR입니다. 유마틱 AR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AR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마틱처럼 멀티밴블라 인발브먼트를 보일 때는 무조건 전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원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마이트럴 밸브 인발브먼트가 있는 경우에 스테노시스나 리거지테이션을 매조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비나 콘트랙터 위스가 7 이상 되는 굉장히 시비어한 유마틱 AR이고 홀로다이스 리버설이 디센딩 소라시 에올테로에 있고 TVA 값도 17이 넘습니다. 12호 AR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컬러 도플러 지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렇고 그다음에 앱도미널 에올타에서도 홀로다이스 리버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2호 AR 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커스피드가 2021년도에 컨센서스 도큐먼트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노멘클라처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기자문에 타입 1, 뭐 타입 0 이렇게 했는데 파셜리 퓨전, 그 다음에 퓨즈드 바이커스피드인데 라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투 사이너스 탑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가 중요한 이유는 AS나 AR이 디벨롭되지만 동반된 에올터 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올타 전체가 어센딩만 커지는 타입도 있고요. 에올타 전체가 루트부터 커지는 타입이고 루트만 커지는 루트 피노타입도 있는데 루트 피노타입의 경우에는 말파노이드 피처를 보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50mm 이하에서도 다이섹션 리스크가 올라오고 그래서 하여튼 바이커스피드는 에올타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에올타가 조금만이라도 커져 있으면 전원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뭐 이렇습니다. 라페가 있고 두 개의 커스브로 돼 있고 퓨전이 돼 있죠. 그리고 에이시메트릭한 약간 커스브를 보이는데 이거는 라페가 있고 퓨전이 돼 있으면서 두 개의 커스브의 몰폴로지가 시메트릭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세 개의 사이너스가 아니고 두 개의 사이너스로 발달한 투 사이너스 타입의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가 있어서 일단 바이커스피드가 의심되면 전원을 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커스피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12호 AR로 반죽할 수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겁니다. 두 밸브 사이의 틈새가 많이 벌어지면 이건 컬러 도플러를 보지 않아도 저희가 12호 AR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바이커스피드의 안티리어 리플렛의 커스브의 프로레스는 전적인 바이커스피드의 12호 AR의 트랜스 에스파젤 에코 소견이고요. 이렇습니다. 60세 여자인데 딴 병원에서 모더레이트 AR이라고 왔습니다. 모더레이트 AR 이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 같죠? 근데 이렇게 Z가 보통 센트럴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센트릭하게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RCC 프롤랩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쇼덱시스 아니 이게 보죠. 여기서 RCC가 약간 프롤랩스 되고 쇼덱시스를 봤더니 Z가 이게 모더레이트가 맞을까 싶은 거예요. 피자도 상당히 크게 생기고 그 피자 밑으로 보이는 비나 콘트랙터 위드스도 굉장히 와이드하죠. 그래서 12호 AR의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제가 프로브를 잡아보니까 AR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파라미터들을 잠깐만요. 이거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개운이 선수께서 이런 이센트릭한 ARZ를 봤을 때는 전원소견서에 이센트릭한 AR이니까 RCC 프로레스가 우선되고 언더에스티메이션의 가능성이 있어서 전환하는데 이렇게 보내시면은 대학병원에서 아마도 와 굉장히 엑설런트한 개원인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환자를 받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센트릭한 ARZ에는 저는 전환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경우에 또 개원인 선생님께서 보시면은 AR이 굉장히 심한데 MS도 동반되어 있다고 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MS가 동반되어 있는 걸까요? 마이트럴 밸브가 굉장히 잘 안 열리는 것처럼 보이죠. 전형적인 MS의 소견인가 봤더니 이 환자 에코를 자세히 보시면 12호 ARZ가 이런 식으로 마이트럴 밸브를 때립니다. 때리면서 마이트럴 밸브가 못 열리게 아니면 열렸던 마이트럴 밸브가 빨리 닫히게 이렇게 만드는 듯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12호 AR에서 보이는 프리머처 클로즈 오브 마이트럴 밸브입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M모드만 보던 시절부터 잘 디스크라이브가 돼 있는 건데요. 마이트럴 밸브가 M모드를 보면 이렇게 정확히 슬로프가 이렇게 닿았을 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ARZ가 마이트럴 밸브를 때리게 되면 마이트럴 밸브가 이렇게 조기에 닫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AR에 MS가 동반됐다고 보시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렇게 보면 이 환자를 AVR을 하면 마이트럴 밸브에 이렇게 노멀 오프닝을 되죠. 그래서 AR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의 클로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MS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렇습니다. 이 환자는 딴 병원에서 모더레이트 AR이고 DCMP로 10년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LV가 굉장히 나빠고 약을 써도 LV가 좋아지지 않아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라고 보냈던 환자죠. EF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딱 처음에 보이는 이센트릭 AR인데 자세로 잡으니까 12호 AR입니다. 12호 AR이고 RCC 프롤랩스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LV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디멘전이 79에 93입니다. 이렇게 큰 LV 디멘전 별로 보신 적 없죠. 그리고 EF가 25%로 이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으라고 딴 병원에서 보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AR은 이렇게 늦게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하고 1년 동안 약물 치료를 잘하면 LV가 이렇게 노멀라이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더레이트 AR이 12호였는데 저희가 잘못 판정하고 있다가 수술을 보내서 LV가 노멀라이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센트릭한 ARZ는 항상 조심하고 무조건 전환하시라는 게 제가 개원의 선생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에어틱 루트가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에어틱 밸브 커습의 모양이 정상이더라도 일종의 두 개의 커습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면서 AR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이트랄 밸브의 펑셔널 리거지테이션은 굉장히 비슷한 콘셉트이고 어떤 환자들은 에어틱 루트가 똑같이 늘어나 있는데도 이상하게 커습 틈새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AR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어틱 루트나 에올타가 늘어나 있는 환자들은 전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엔도카다이스 당연히 전원하셔야죠. 에어틱 밸브 커습이 이상하게 비자하게 파괴가 돼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엔도카다이티스나 바스큘라이티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 AR이 생기면 무조건 전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MR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R이 상대적으로 쉬운 의미는 청진이 가장 쉽죠. 에이펙스, 포인트 오브 맥시멀 인텐시티가 있는 에이펙스에다가 청진기를 대시면 초보자도 이게 MR 뭐뭐라는 걸 누구나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MR 퀀티피케이션은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뭐뭐만 들리면 무조건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마음이 가볍고 MR을 보는 거 역시 어느 정도 MR이 마일드보다 많은 것 같은데 LA나 LV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 있으면 이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MR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원하시면 됩니다. LV가 크다? 내가 MR을 굉장히 언더스티메이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컬러 도플러 제트에어리어 많이 재죠. 제트에어리어가 1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거나 LA의 40% 이상이면 CB어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트랄 인플로우에서 이 벨러시티가 1.2m/s 이상이면 CB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시작할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파라미터를 합니다. 4가지 이상 만족하면 CB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파라미터이나 완벽한 지표가 없고 그런 면에서 재경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판정하는 기준이 이렇죠. 마이트랄 밸브의 모플러지를 보고 그 다음에 LV나 LA 사이즈를 봅니다. MR이 별로 안 심한 것 같은데 LV가 LA가 굉장히 커져 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는 게 좋고 도플러에서 비날 컨트럭터 제트레이어 그 다음에 플로우 컨버전스 그러니까 피자 레이디어스를 재는 방법이 좋고 마이트랄 이 벨러시티가 1.2m/s면 CB의 가능성이 있다. 포널베인 패턴 제 생각에는 개원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CW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보죠. 그래서 개원 선생님들께서 피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그런 영역을 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MR을 정지 영상을 잡아서 베이스라인을 시프팅 시킵니다. 베이스라인을 내려서 에일리징 벨로시티를 30에서 40cm/s에서 위치시키고 피자 레이디어스를 되면 리건지터 플로우는 2πr 제곱의 V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EROA를 계산하는 방법은 리건지턴트 플로우에다가 VA가 이제 에일리징 벨로시티거든요. 그래서 이 리건지턴트 플로우를 요 MR의 피크 벨로시티로 나누면 EROA가 되고요. EROA로 요거의 TVA를 곱하면은 리건지턴트 볼륨이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심플리파이드 피자 메서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플리파이드 피자 메서드는 어떻게 하는 거면요. 심플하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필립스 기계의 경우에는 나이키스트 리밋을 63.9로 세팅을 합니다. 63.9로 세팅을 하고 베이스라인을 내면 무조건 에일리징 벨로시티가 39.9에 맞게 돼 있거든요. 40cm/s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리밋을 63.9에 맞추고 베이스라인 시프트를 하면 에일리징 벨로시티가 무조건 40cm에 맞춰집니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피자 레이드를 봤을 때 8mm 이상이면 시비어, 그다음에 5mm 이상이면 모더리트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심플리파이드 피자 메서드를 개원인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65세 남자입니다. 봤더니 제트 에어리어가 꽤 전체 LA를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제테로가 20cm/s입니다. 이것만 보면 시비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CW 도플러 시그널이 굉장히 덴스하죠. 시스톨릭 피리어드 동안. 그리고 마이트랄 E 벨로시티가 1.3m/s입니다. 이것도 시비어를 의미하죠. 그리고 피자 레이디어스가 심플파이드 피자 메서드에서 10mm입니다. 누가 봐도 시비어라는 걸 부정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심플한 시비어 MR이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어떻죠? 제테어리가 11이고 피자 레이디어스가 6입니다. 모더레이트가 되는 그런 MR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전형적인 유마틱 MR이고 이 환자의 컬러 M모드를 봤던 CW도 시그널 비친가인데요. 얼리 시스톨 때만 이런 식으로 피자가 생기는 전형적인 류마틱 MR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일드 MR인 거죠. 홀로 시스톨 동안 MR이 나왔을 때 우리가 피자 6mm를 모더레이트라고 하지, 이렇게 초기에 얼리 시스톨만 남은 MR은 모더레이트가 아니고 마일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MR이 이런 식으로 좀 판정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케이스를 몇 가지 보면서 제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22세 남자고 뭐 이렇습니다. BP도 괜찮고 학교 검진에서 발견된 심자붐으로 왔고, 이건 학교 검진에서 그냥 누구나 들어도 들 수 있을 정도의 데피니트한 심플한 머머입니다. 증상이 없고 판시스톨린 머머가 그레이드 4 정도 들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MR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심전도를 봤더니 노말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에코를 보면 뭐가 보이시죠? 그냥 심플한 그런 파라스터널 롱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모디파이드 뷰를 잡았더니 안티리어에 프로랩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랩스 세그먼트가 뭔가 좀 와이드하게 보이면 이거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MR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무조건 전화하시는 게 좋고, 컬러를 넣어봤더니 굉장히 이센트릭한 큰 피자와 비너 컨트롤이 잘 보이는 MRZ가 보이죠? 시비어 MR입니다. 그리고 A1에 이렇게 프로랩스가 이런 소견이고요. LV 디멘전 봤더니 58에 34입니다. 조금 커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 62%입니다. 그리고 심플리파이드 피자 메서드에서 엘리징 벨리스티를 40cm/s까지 내렸더니 피자 레이스티가 17입니다. 뭐 누가 봐도 시비어 MR이고, 그리고 TI 펄멘텐전 없고, 이런 이제 시비어 MR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53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증상이 있고 뭐 증상이 나빠져서 왔습니다. 봤더니 판시스톨링 머머가 그레이드 4로 들리는 환자죠. 아트리얼 플러터 리듬이 있고 심장 체스트 엑스레이를 봤더니 카디오메갈리가 데피니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파라스터널 롱에서 볼 때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여기에 뭔가 프로랩스 세그먼트처럼 보이는 리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것만 보고 엔도카르디티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누구나 명확하게 이런 A3하고 커미셔널 쪽에 코달 업처가 동반된 프로랩 세그먼트가 있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MRZ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LV 디멘전은 52에 60으로 굉장히 커져 있고 이젝션 프랙션은 39%로 떨어져 있죠. 피자 레이디어스는 심플리파이드 메서드에서 13mm로 시비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전형적인 이제 포스테리어 프로랩스의 환자인데요. 이렇게 이세트릭한 포스티리어 Z로 약간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으로 가는 MR 환자들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특히 마일드 MR로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니까 굉장히 쉽죠. 근데 청진을 해보면 머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MR에서 항상 제가 청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이센트리컬한 Z를 굉장히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P3 쪽에 프로랩스가 있고 이런 포스티리어 디렉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굉장히 시비어한 MRZ인데 이 환자가 파라스터널 롱에서 보면 굉장히 MR이 심하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소견이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시비어죠. 그래서 제 강의에 이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청진이죠. AS하고 MR은 청진이 가장 중요한데 나는 청진도 자신이 없는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학생 교육할 때도 유튜브 동영상을 쓰거든요. 그래서 에오틱 스테노시스 머머, 마이트랄 리거테이션 머머를 찾으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은 교육 동영상들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에 대해도 심지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먼저 공부하시고, 내가 일단 개원이로서 AS나 MR 머머를 걸러낸다면 나는 이미 판막 질환의 50%를 따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솔 때 들리는 머머 중에서 MS는 프리퀀시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AR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AR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티로즈 AR, 밸브뿐만 아니라 커스 그 위에 달린 에올타의 질병까지도 AR 유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밸브라 디지즈뿐만 아니라 에올타 디지즈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R 시뮬레이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Z 위드스 레이시오, 그다음에 비나 콘트레타 위드스, 홀로다이오슬리 리버설 등을 강조를 드렸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센트릭한 센트럴 Z가 아닌 아래로 치고 내려가는 RCC 프로레스가 의심되는 ARZ는 굉장히 언더에스티메이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견서에 뭐라고 적으라고 그러셨죠? 이센트리가 ARZ가 있고 RCC 프로레스가 의심되기 때문에 언더에스티메이션의 가능성이 있어서 전화합니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개원의 선생님이 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어티백 DG와 AR에서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티 루트 DG와 A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에어티 밸브가 정상이더라도 루트가 커지면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AR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AR 등을 이베레이션할 때 에올타 사이즈를 반드시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MR 퀀티피케이션 말씀드렸습니다. 청진만 잘하셔도 다 대부분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MR 퀀티피케이션은 굉장히 어렵지만 개연의 쌤들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Z 에어리어 정도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피자 레디어스를 재는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니까 심플리파이드 피자 메서드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나이키스트 리밋을 63.7에 맞추고 그런 베이스라인을 내리다 보면 40cm/s에 딱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그때 피자 레디어스를 판단해서 8 이상은 10이요, 5 이상이면 모더레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리파이드 피자 메서드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